네, 취업을 부탁해 다시 돌아와서 2부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저희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할게요. 취향 저격수 양상국형,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쌤, 그리고 캠퍼스 특파원 김유리안 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유리안 학생도 이제 방학 시작했죠? 네, 요새 뭐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요새는 이제 조금 쉬면서 학교 다니면서 힘들었던 걸 좀 보충하고 있고 이제 공부도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뭐 공모전이나 뭐 이런 프로젝트 활동 같은 거는 안 하나요? 프로젝트도 지금 하고 있어서 7월 14일 날 발표하는 거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프로젝트예요? 빅데이터 관련된 프로젝트를 하는데요. 빅데이터. 네. 전문가잖아요. 좀 어려운 거 있으면 자문도 구하고 해요. 네. 오늘 많이 여쭤보시죠. 네, 감사합니다. 돈 주면 다 합니다. 그럼 공모전을 안 하지. 돈 공모전도 주면. 지금 2주밖에 안 남았으면 시간 얼마 안 남았네요. 양아치다. 아니, 이 시간 통해서 전 쌤께 궁금한 네. 거 있으면 물어봐요. 이게 뭐 방송이 어떤 돌아가야 거 대답을 관련해서 해주실 것 하고 같아서. 제가 지금 영상에서 캡션을 좀 따내서 거기서 키워드를 검색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영상 그 프로그램 만든다고요? 자동으로? 아니요 분석을 지금 하고 뭐 있습니다. 어떤 키워드 관련해서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서 교육 강의 시스템을 보면은 예를 들어 뭐 교육 키워드 같은 걸 검색했을 때 이게 몇 분 몇 초에 있는지를 나오게 할 수 있는 혹시 걸. 전 쌤께서 못하시는 영역이신가요? 아니 저희 또 프로그램 다 있습니다. 그 정도는 다 갖추고 하죠. 그럼 조언 좀 해주세요. 이런 분야에 있을 때는. 아니 저희 회사 이제 그렇지. 프로그램을 한번 뭐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 정도는 드릴 수 있겠네요. 얼마에? 비쌉니다. 시간당 PC방처럼. 아니 원래 PC방인가요? 매 월로 이제 받는데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쉬는 시간에 개별적으로 네. 더 얘기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네, 취업을 부탁해 먼저 취준생이 알아야 할 시사상식 퀴즈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보미 씨 방법 알려주세요. 네, 먼저 그날의 문제 출제자가 선정이 되면 퀴즈를 내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출연자는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단 캠퍼스 특파원과 상국의 형에게 우선권이 있다는 점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출제자는 누군가요? 두두두두두두두두. 오. 네, 오늘 오랜만에 또 전쌤. 제가 한번 내보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토지나 주택 등을 보유한 사람이 내는 세금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총칭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1번 보유세, 2번 부유세, 3번 주민세, 4번 소득세. 이건 알겠네요. 그렇습니까? 예, 알 것 같아요. 모를 것 같은 사람부터 좀 질문해요. 상국 씨 몇 번이죠? 모른다. 원래 알면 제일 먼저 치는 거예요. 뭐 나 10단도 알아, 이러면서. 수준이 네. 안 맞다는 동안 하는데 알죠, 저는. 네, 정답은요? 내가 말하면 바로 정답인데 어떻게 얘기해? 괜찮아요. 괜찮아요. 한번 해보세요. 좀 놀랄 건데 바로. 뭘 놀랍니까? 모른다. 모르시는 거. 2번. 알겠습니다. 알고 있네. 몇 번이라고? 1번이라고 했어요. 예. 보유세 정답입니다. 요새 좀 전략을 바꾸셨나 봐요. 뭘 전략 아니면은 이게 아무래도 이거는 직접 내시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 거 아닐까요? 아니요, 그건 직접 아니에요. 보유세를 내고 계시는 아, 아니, 보유세를 내고 있으니까. 아니 근데 솔직히 몰랐던 사람 손. 진짜 난 진짜 양심적으로 알았어? 그 저는 알았어요? 저는 이 소거법으로 빼고 남은 아닌 것 같은 남은 거. 네. 안나 학생도 알았어요? 네, 저희 동그라미 쳐놨습니다. 맞아요. 잘 맞추더라고요. 근데 상국 씨가 보면 시사 1면에 나온 거는 그래도 꼬박꼬박 살펴보더라고요. 예. 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이고요. 7월 정부가 발표할 세제 개편안으로 기존 공시가격의 6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 수준으로 결정되던 보유세 과세 표준을 강화해서 인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결국에는 종합부동산세 관련해서 조금 더 인상률을 좀 더 가져가겠다. 뭐 이런 방안이죠. 네. 취업 준비 퀴즈 풀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기업은 국내 자동차 부품계의 대표 기업이자 현대자동차그룹의 핵심 기업인 현대모비스입니다. 1977년 현대전공으로 설립돼 79년 컨테이너 수출로 수출산업 포장을 수상하면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85년 현대 차량을 흡수 합병해 사륜구동 자동차 사업을 개시했는데요.
91년 갤로퍼 1호를 출시하면서 아시아 최대 공작기계 생산 공장을 준공했습니다. 이후 유령 기관차 새마을호를 개발한 데 이어 국내 최초로 민수형 헬리콥터 1호기를 출고, 자기 부상 열차도 개발했습니다. 2000년 현대 모비스로 사명을 변경해 현대 기아차에 들어가는 보수용품, 부품 등을 생산하고 납품하면서 현재 세계 6위의 자동차 부품업체로 성장했습니다. 현대모비스 아무래도 자동차를 안다면은 모르는 사람이 없죠. 네. 예. 안나 학생은 현대모비스에 대해서 또 어떤 생각을 갖고 계나요? 저는 이제 현대 자동차와 함께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 이렇게 정도만 알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농구단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잘 알고 계시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우리 상국이 형은 현대모비스 어떤 이미지인가요? 예, 저도 왜냐면 현대모비스 하면 약간 좀 알짜 기업이라는 느낌이 있죠. 왜냐면 현대차는 팔아야 되는데 아무래도. 근데 모비스는 진짜 그 정량의 약간 그 납품을 하는 회사다 보니까 약간 좀 알짜 기업이 있고, 저는 이 새마을호랑 이 헬리콥터까지 만든 줄은 전혀 몰랐거든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네, 그래서 현대모비스가 생각보다 좀 약간 생산도 했던 기업이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네, 예. 좋습니다. 자, 그럼 현대모비스에 대한 빅데이터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네, 지난 1년간 39,400여 건 정도 언급이 됐는데요. 연간어 1위부터 10위까지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농구팀 관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빼고 나면 한 9천여 건 정도 언급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한 기업에 대해서 분석했을 때 1년에 10,000건 이하다 그러면 사실 사람들이 많이 찾아보지 않는다. 이것도 거의 이제 뉴스라든지 언론 보도를 통한 그 재생산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네. 연관어를 보면은 농구팀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현대, 삼성, SK, 그다음에 뭐 경기라든지 농구, 울산. 이 울산이 홈이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것까지 나오고, 그 이후에는 이제 코스피라든지 부품, 시가총액, 뭐 현대차 그룹, 그다음에 이 현대모비스 부품몰이 있나 봐요. 부품몰이라는 단어, 그다음에 연봉까지. 결국에는 우리 많은 국민들이 현대모비스라는 이름은 알고 있지만 그것과 연관해서 무언가를 검색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모비스의 공채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홍쌤? 그러니까 하반기 때 또 제조일 공채가 있을 텐데 모비스도 요즘 좀 틈새마다 새로운 공채가 또 열리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무려 한 14개 분야, 그러니까 아주 기술적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인에 있는 샤시 시험 개발팀의 시험 지원 파트, 그 다음에 또 뭐 ICT 운영 분석팀, 무려 한 기술 직군으로만 14개 정도의 공채가 세부적으로 열렸는데 독특하게도 이게 초대졸 전형으로 이제 흘러갔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그 제조업에서 초대졸 전형을 이렇게 아주 세부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이런 시험이 또 열렸고요. 그 다음에 올해 또 5월에도 공채 지난 이후에 기술연구소에서 부품 설계, 소프트웨어, 시험 파트에서 또 이제 별도 채용이 열렸어요. 그래서 요즘은 그러니까 현대그룹 같은 경우에는 현차그룹이 계열사들마다 이제 복수 지원이 가능하고 또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상시 채용이 또 같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그 시즌만 바라보지 말고 모비스 같은 좋은 기업을 생각하는 분들이라고 하면 공채를 수시로 좀 확인하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엔 떠도는 한간의 소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국이 형. 입사하면 10년만 버텨라고 카더라. 예, 여러 기업에도 뭐 장기 근속자에 대한 포상이 뭐 많은데요. 근데 현대모비스는 예상외로 혜택이 많아서 좀 유명하다고 하는데 뭘 어느 정도 줍니까, 여기는? 그 장기 근속 포상이 모비스가 좀 다른 기업들보다 좀 혜택이 큰 것 같습니다. 차 줘요? 네,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근데 현대그룹은 이제 임직원들에게 저가로 차를 좀 할인해서 구매할 수 있는 혜택들을 또 주니까 그런 혜택은 뭐 근속 별도로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혜택이 가고요. 10년 근속하게 되면 금 2돈하고 이제 휴가비가 제공이 되고 20년을 근속하게 되면 홍콩, 베트남, 태국, 중국 이런 그 좀 지원한 나라에서 부부 동반으로 이제 해외 여행을 갈 수가 있고요. 35년 이제 근속을 하게 되면 금 13돈, 그다음에 7일 휴가, 그리고 이것도 큰 것 같은데 한 달 월급 이상의 이제 휴가비가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선발 과정을 거쳐 그 임직원들 자녀들 중에 14박 15일로 해외 배낭여행의 기회도 준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혜택들을 주고 있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네. 13돈이면 얼마지? 13돈. 한 돈이 얼마죠? 한 돈이면 꽤 많은 거 아니에요? 20만 원 정도 하지 않나요? 그만 260만 원이에요. 160원. 빠른데? 쏠쏠한데요. 괜찮은데요? 네. 아, 예. 그럼 현대모비스 또 여기 연봉 어느 정도 됩니까? 네, 올해 6월에 자플래닛이 공개한 자료를 보니까 평균 연봉이 8,934만 원입니다. 사원이 4,866만 원,
대리가 5,453만 원, 과장이 5,757만 원, 차장이 6,806만 원, 부장이 7,988만 원입니다. 네. 그러면 현대 모비스에 입사하려면 어떤 스펙이 필요할까요? 문과 학생들은 정말 좀 들어가기 어려운 기업인데요. 재학생이고 이제 유학생, 유시 계열 대학을 나왔고 전공은 이제 경제 전공입니다. 학점은 3.0 후반대. 그러니까 유학생이니까 어학은 뭐 완벽한 수준이고 독특한 건 이제 영미권 유학생들은 면접장 가서 조금 이제 화려한 이미지가 좀 보이기 때문에 이런 보수적인 현대 문화에 잘 녹아들 수 있을까, 그다음에 힘든 일을 잘 진행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스러움을 좀 갖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이제 실제로 그 미주권에서도 이제 일을 했던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조직생활했던 경험으로 면접을 뚫었던 학생이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학생은 이제 서성한 학교를 나왔고 그다음에 전공이 이제 신소재 쪽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재료 쪽이라고 하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런 데에 취업이 돼야 되는데 어학은 뭐 IM 정도, 그다음에 학점은 3.1 중반 정도로 뚫었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자율주행, 그다음에 스마트카 이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현대 모비스도 단순한 프론트엔드 모듈 같은 일반적인 기계적인 부품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들어가는 전장 모듈 설계가 많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차량의 내장재도 이제 곧 있으면 다 인터페시아도 다 디스플레이로 도배가 될 거고 또 들어가고 있는 배터리, 거기 들어가고 있는 수많은 센서, 패키징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재료를 전공했던 친구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자동차를 자동차의 관점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IoT 디바이스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식견이 필요하다. 그렇게 좀 넓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엔 기업에 대해 좀 더 깊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핫한 키워드로 기업을 저격해보는 시간이죠. 상국이요. 네,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 기업을 저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꾸기의 해시태그! 첫 번째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샵 저가의 동침, 샵 미래는 수소차입니다. 현대모비스가 지금 주력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수소차 개발이라고 합니다. 이미 뭐 상당 부분 성공을 이루고 있는데 더 큰 성공을 위해 가감히 저가의 동침까지 선언했다고 합니다. 동침, 적과의 동침이라고 하는데 동침을 선언한 적은 어딘가요, 전쌤? 아우디입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하고 아우디가 이제 수소차 동맹을 결성하고서 글로벌 수소차 시장 개척에 나섰는데 수소차 같은 경우는 이제 달리면서 공기를 정화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군국의 친환경 자동차로 이제 불리고 있는데 네. 뭐 배출가스도 전혀 없고요. 그다음에 전기차보다 충전 시간도 짧지만 주행 거리가 긴데 이제 문제는 그 비싸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 제한과 인프라 부족으로 양산차가 많지 않아요. 이것을 키우기 위해서 수소차 사실 선도업체가 현대자동차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최대 자동차그룹 폭스바겐과 함께 저가의 동침을 선택했고요. 각사가 보유 중이거나 향후 특허 출원 예정인 수소차 연료전지 관련 기술과 부품을 함께 협업해 나가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우디 같은 경우는 이 폭스바겐 그룹 수소차 개발 총괄 계열사이기 때문에 이번 협약을 통해서 뭐 두 산하의 모든 브랜드를 함께 적용하기로 계약을 맺었고요. 지금까지 수소차 기술력은 좀 현대차가 앞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이런 기술력들을 좀 합해서 결국엔 전기차 지금 사실은 테슬라에서 하고 있는데 적자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수소라는 이 원료를 값싸게 이제 만드는 것이 문제인데 사실 시간은 좀 더 걸리지 않을까. 다만 이것만 기술적으로 확보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정말 친환경 자동차로 정말 수소는 싸지 않아요? 그거를 아마 자동차 연료로 쓰는데 드는 돈이 아마 좀 많이 드는 걸로 있어요. 기술력 같은 것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수소차나 전기차나 어차피 일렉트릭 비에클이에요. 그런데 지금 테슬라라든가 GM 이런 쪽에서 하는 건 충전 메커니즘을 활용해가지고 이 차량을 이동시키는데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은 이제 아파트들이 많기 때문에 충전 인프라가 체계적이지 못하죠. 근데 수소는 이제 주유소 같은 개념으로 충전을 하고 그 수소를 이제 전기 에너지로 바꿔서 차를 구동시키는 관점.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봐야 돼요. 어느 쪽이 이제 기술의 스탠다드가 될 것이냐. 또 일각에서는 이 두 시장이 같이 가지 않을까. 왜냐면 전기 자동차 시장에서는 현대자동차가 입지가 약하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럼 수소차에서는 기술적 강점을 갖고 있는데 현대자동차 혼자, 물론 현대자동차가 전 세계 4위의 자동차 메이커인데 혼자 이 트렌드를 끌어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군들을 좀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시장이 더 커지게 되면 현대자동차는 더 볼륨 있는 시장을 개척해 나아갈 수가 있고 그래서 상황을 우리가 좀 더 관찰해야 될 상황입니다. 네. 좀 새로운 사업을 위해서 기업들이 과감한 선택을 많이 하는데요. 취준생들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안나 학생은 평소에 좀 이런 정보를 어떻게 얻고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궁금해요.
사실 거시적인 시장 동향 같은 경우에는 뭐 머니나 포춘 같은 시사 경제 매거진을 읽고요. 뭐 해당 기업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다 하면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취업 정보 사이트 자플래닛 같은 곳을 보거나 아니면 뭐 증권사 리포트를 찾아보거나 아니면 혹은 그 기업에 취업한 선배들한테 의견을 묻는 식으로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안나 학생은 좀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정보를 얻고 있는데 사실 대부분의 취준생들은 뭐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서 정보를 얻고 좀 나머지에서는 얻기가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남들이 모르는 정보나 좀 다른 시각을 가지려면 어떻게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문 하나만 봐도 충분합니다. 구직자들은 신문 하나도 안 보니까요. 그러니까 신문을 본다는 게 아니면 제가 본다는 건 그냥 그 학교에 이제 도서관 같은 데 경제신문이 있으면 거기는 일명 기사만 시간 날 때 가끔 가다가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나오는 신문을 여러분들 모니터링하고 계속 쫓아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유리한나 학생이 좋은 얘기했는데 저도 시간 날 때마다 경제연구소 사이트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삼성경제연구소, KT경제연구소, 현대경제연구소, LG경제연구소 들어가면 굉장히 좋은 재미난 보고서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살펴보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아버지가 항상 저한테 신문 좀 보라고요. 그렇게 좀 말씀하세요. 보셨나요? 사실 잘 안 봅니다. 네, 아까 시사상식 퀴즈 보시면 텔레비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읽지는 않고 있어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이번 기회를 읽어보시는 건 통해서 어떨까요? 저도 신문에 좀 관심을 가지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해시태그 한번 볼까요? 네, 다음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짠! 샵 소프트웨어 기업 샵 IT 인재 영입입니다. 우리 수소차와 함께 현대모비스가 대규모 투자를 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우리 소프트웨어입니다. 자동차를 만드는 데에도 빅데이터와 코딩 그리고 알고리즘 설계와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기술이 중요했었는데요. 이를 위해 IT 관련 인재를 대거 영입한다고 합니다. 소프트웨어 기업 현대모비스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아볼까요, 전쌤? 이 현대모비스가 글로벌 우수 인재를 영입해서 이제 미래차 기술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했는데 특히 독일 콘티넨탈 출신의 인포테인먼트 그리고 커넥티비티 소프트웨어 전문가를 영입을 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죠. 유명한 사람 알고 있어요? 이름 말하지도 않았는데 칼스텐 바이스라는 사람을 영입을 했거든요. 이름도 말하는데 어떻게 알았을까? 원래 알고 예. 있었던 거죠, 이름까지.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이라든지 이 커넥티비티 같은 미래 시대를 견인할 소프트웨어 전문가들을 모집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기도 용인시 기술연구소에 총 14억 원 들여가지고 400여 명의 연구원들이 소프트웨어 직무 교육을 좀 동시에 이수할 수 있도록 이런 대규모 아카데미도 만들었습니다. 결국엔 전화기도 이제는 뭐 사실은 예전 같은 경우는 뭐 누가 더 잘 터지냐를 이제 따졌다면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도 내구성이 워낙 좋아져가지고 10년 타도 잘 고장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는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집중하고 뭐 그 안에 이제 컴퓨터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뭐 당연한 그런 수순이라고 보고요. 현재 800여 명 수준인 기술연구소 소프트웨어 설계 인원을 2025년까지 한 4천 명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 아카데미를 통해서 연구원들이 스스로 좀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일단 만드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기업이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면 관련 인재도 채용을 하게 될 텐데 이런 기회를 취준생들이 잘 잡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홍쌤?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게 스마트카,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이 가능해지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건 빅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을 구동시키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축적돼야 되고, 그다음에 그 수많은 데이터들이 이제 통신을 통해서 왔다 갔다 커넥티비티가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5G 기술이 꼭 필요하다, 빅데이터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통신이라는 부분도 과거에는 SK텔레콤이나 LG U+를 가는 친구들에게 필요한 기술적 역량이었지만 이제는 차량 부품 기업들에게도 필요해지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제 학생들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현대오토론 같은 현대자동차 계열사들은 차량용 반도체 칩 자체를 지금 사업화시키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 전자재료적인 부분들도 이제 차량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특히나 이공계들, 문과들도 마찬가지지만 기술 트렌드를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10년 후에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을까.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조기 투자가 집행이 되고 그거에 맞춰서 인력 채용이 이루어질 것이니까 내가 어떤 산업을 두드려야 나의 확률이 올라갈까.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보는 거죠. 네.
자, 이번엔 취준생들과 실제 면접 상황을 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T 면접인데요. 10년 후 이 기업은 이렇게 될 것이다를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대모비스의 10년 후 안나 학생 시작해 주세요. 네, 10년 후 자동차 업계는 크게 많이 예상하셨듯이 수소차와 같은 친환경 자동차와 그리고 자율주행차나 스마트카와 같은 스마트카 이렇게 두 가지로 양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에서 현대모비스는 계속 발전해 나가는 자동차 산업에서 핵심 부품을 담당함으로써 좀 더 10년 후에도 계속 발전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소프트웨어의 강점을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요. 10년 후에는 자동차 한 대의 판매 대수뿐만 아니라 자동차 한 대에서 나오는 다양한 소프트웨어의 수익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자의 행동 패턴을 기반으로 한 자동차 보험 수천이라던가 아니면 자동차 현재 엔진 오일이 좀 떨어졌으니 자동차에서 음성으로 부족하다고 알려주는 등의 서비스 등 이런 식으로 소프트웨어 서비스가 많이 붙으면 이제 자동차 업계 특히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현대모비스의 경우에는 이러한 소프트웨어가 발전함에 따라서 하드웨어도 당연히 계속 필요로 하기 때문에 현대모비스도 이러한 시장 상황에 맞춰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네, 안나 학생 좋은 발표 수고 많았고요. 네. 혹시 질문들 있으신가요? 저는 우선 항상 안나 학생의 그 네. 차분한 발표하는 그런 모습이 정말 좋아요. 근데 오늘은 좀 중단기적인 계획을 발표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0년 후의 계획보다는 뭐 단기적으로 2, 3년 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무래도 취준생다운 창의력을 좀 발휘했으면 더 재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꾸경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네, 그전에는 우리 안나 학생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별로 못했는데 약간 너무 차분하니까 우리 기업이 망해가는 느낌이 약간 드는 것 같더라고. 조금만 더 톤을 높여서. 톤을 높여서 10년 뒤에 정말 잘 될 것 같은 톤으로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렵다. 아니 근데 잘 약간 될 것 저는 같은 되게 톤이- 굉장히 차분, 안정적이 아니 보이셔서 차분했는데 10년 뒤에 우리 기업이 좀 망할 것 같았어. 느낌 점점 이렇게 좀 기업이 내려가는 네. 느낌이었어. 네, 좀 더 하긴 톤을 좀 그런 높여주면 네. 좀 더 좋지 않을까. 네. 전생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뭐 잘 들었습니다. 근데 그동안의 발표에 비해서 좀 디테일이 부족한 느낌을 좀 받았고요. 현웅 학생한테서도 느꼈는데 처음에 너무 잘했던 학생들이 이게 좀 주차가 지나갈수록 이렇게까지는 준비 안 해도 되나라는 그래서 물음표가 붙었을까요? 아니 칭찬을 좀 많이 받다 보니까 아니 그냥 느낌이 그랬습니다. 뭐 준비를 안 했다라는 것보다도 미래 자동차 산업과 관련해서 나오는 뉴스 중에 이제 이런 내용들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뭐 그 전 시간과 비교해서 어떤 자료 조사가 워낙 잘했던 학생이라 조금 좀 부족한 느낌, 뭐 개인적으로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네네. 그렇게까지 감사합니다. 불편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뭐 행동 패턴이나 이런 서비스와 관련해서도 그냥 다른 학생들도 이 정도는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정도의 발표였지 않았나. 네. 이제 기대감이 워낙 계속 높아지다 보니까 네. 그런 거니까. 저희가 또 기대치가 워낙 안나 학생에 있어서 높아요. 뭐 개인적인 네. 의견일 네.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홍쌤의 좀 더 네. 피드백을 그렇다면 봐야 될 것 같아요. 홍쌤께서는 또 어떻게? 수소차 자율주행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너무 메가 이슈이고 많은 구직자들이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품 산업의 본질로 들어가서 얘기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제가 보기에는 이 트렌드 때문에 가장 피해를 볼 기업들은 엔진 오일 기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이 상품 자체가 사라질 거예요. 그러면 현대모비스는 종합 부품 기업이기 때문에 전자제품으로 차량 개발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들 속에서 현대모비스가 현대자동차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럽산 메이커들한테도 부품을 판단 말이죠. 그러면 모비스 입장에서는 전기자동차로 넘어가게 되면 현대자동차는 그 개발 프로세스를 바꾸기 위해 비용이 많이 발생하지만 모비스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이 전장산업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열릴 때 전자부품 시장에서 보시나 컨티넨탈 같은 상위권 부품 메이커들을 넘어설 수 있는 어떤 기회
기회가 될 수 있는 순간들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더불어서 AS망이라고 하면 기존에는 그렇게 필터 같은 것도 유통시켜서 돈을 벌어왔는데 이제는 그런 부분들이 펌웨어 업그레이드로 좀 변화하는, 다시 말해 우리가 주력해야 될 산업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그 다음에 기계 부품에서 전장 부품으로 진화하는 그 과정들 속에서 개발과 유통망과 SCM이 어떻게 흘러가야 된다라고 들어오면 더 입체적으로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안나 학생이 지금 추상적인 이슈들 말고,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실전 면접이라고 하면 안나 학생 공부를 하고 가야 돼요. 평상시 이런 이슈까지 알 수 있는 문과들은 없거든요. 하지만 면접 전에는 항상 제가 말씀드린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챙기고 면접장에 가야 PT 면접 대비가 가능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엔 실전 면접 두 번째 기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국이요. 자, 최근 각국의 보호무역주의가 팽배한데 한국 자동차 산업은 어떻게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규제에 좀 영향을 많이 받는 자동차 업계에서 좀 더 신뢰성 있는 부품을 생산해서 납품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현대모비스의 경우에는 불량 부품을 조기에 진단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러한 시스템을 좀 더 고도화시켜서 현대모비스만의 신뢰성을 구축하는 것이 현재로서 가장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네. 현대모비스의 핵심 고객이 현대자동차니까 현대자동차의 생산 라인이 미국 알라바마에 있고 그다음에 중국에 있어요. 그러면 각기 법인에서 자동차를 만들어서 중국에 수출하고 미국에 수출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전체적인 미중 간의 어떤 무역 갈등이라는 게 현대자동차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인 건 아니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그냥 우리나라 자동차에 들어가는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철강이 서프라이 체인이 이렇게 흘러가서 모비스한테 무슨 영향을 미친다. 이거보다 더 두려운 부분은 지금 관세 자체가 자동차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면 진짜 우리나라가 미주 시장에 자동차를 판매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지죠. 그 이유는 단순히 그냥 마진이 줄어든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도요타하고 혼다하고 치열하게 경쟁을 해서 미주권의 자동차를 팔아야 하는데 경쟁자 대비 우리 회사의 제품 경쟁력이 떨어지는 이 부분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런 메가 이슈, 저는 이 이슈는 우리나라 경제에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외부 변수라고 생각이 되고 타 산업에 있는 사람들도 도대체 이게 어느 정도까지 어려워질 것이냐 이렇게 좀 관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리스크를 같이 따라가고 있다라는 공감대가 면접장 가서 형성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실전 면접까지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현대모비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안나 학생 어떤 매력을 느꼈나요? 사실 현대모비스라는 기업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낯설기도 했는데 덕분에 자동차 산업 쪽에 좀 공부를 했던 것 같고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문제들도 굉장히 오늘 좀 어려웠던 것 같은데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홍쌤의 꿀팁도 빠질 수 없겠죠? 현대모비스는 자동차 산업의 시작인 현대제철에서부터 그 끝단을 책임지는 현대자동차, 그 중심에 서 있는 자동차를 대표하는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런데 얼마 전에 GM대우 사건이 있었는데 군산 공장 하나 폐쇄하는 거 가지고 온 나라가 들썩거렸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산업은행에서 약 한 1조 원 가까운 돈을 투자하기로 지금 결정됐죠. 그리고 그 결정들 속에서 수많은 정치권의 잡음과 그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지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현대자동차 그룹이 휘청거린다고 하면 저는 우리나라 경제 위기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러면 그 척추 산업을 책임지고 있는 이 현대모비스에 있는 사람들과 거기 있는 임원들이 어떤 자부심과 어떤 직업관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끌어갈지 그런 부분들도 조금은 생각을 하시고 자소서를 쓰시거나 면접장에 가면 공감대가 더 깊이 있게 형성이 될 것 같고, 자동차 산업의 미래가 지금 좀 어둡습니다. 하지만 현재 나오는 어떤 여러 미시적인 결과물들을 보면 다시 또 약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하반기 자동차 산업도 과감하게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꼭 현대모비스에 지원하지 않는 분들도 공부를 굉장히 해두면 좀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